진짜 물 많이 빠졌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좋네요. 자, 안녕하세요. 피싱로 99.9의 박기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인데, 이제 큰일입니다. 지금 비가 좀 내려야, 저수지에 물도 차고 활기가 돌 텐데, 너무 가뭄이라서 비가 좀 많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이제 장성호입니다. 장성호가 지금 가뭄을 맞이해서 이 상류가 물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이 물 빠진 상류에서 타버터로 한번 베스를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데를 잘 보면 뜻밖의 득템 얻을 수 있죠. 또 비싼 하드웨이트 이런 거 하나 다 걸려있으면 좋은데. 왔습니다. 자, 물 빠진 장성호 버즈베이트로 시작합니다. 자, 갈수기 물이 쫙 빠져있는 이런 얕은 곳에서 버즈베이트로 공략을 했는데 과격하게 빡 하고 때렸던 장성호 베스입니다. 일단 제가 이 장성호로 찾은 이유는, 일단 봄철 이 시즌에 봄철이 끝나가는 여름 시작되는 이 시즌에 장성호 베스가 잘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갈수기 때 물이 빠지면서 과연 베스들이 얕은 곳에 있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니다, 분명히 베스는 붙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온 겁니다. 베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구조물, 스트럭처 이런 곳에 있다가 물이 점점 빠지게 되면 점점 물러납니다. 근데 그 물러나는 게 대규모로 확 빠지진 않아요. 그 빠지는 수에 맞춰서 거기에 최대한 오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이 빠지면 대부분 많이 빠져서 좀 본류권 깊은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얕은 곳에도 돌 하나, 나무 하나에 의지해서 딱 붙어 있는 베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베스도 물이 빠지지만 과격하게 입질을 해줍니다. 자,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금 가뭄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인데, 가뭄이란 거는 이제 비가 안 와서도 지금 이 시즌이 가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농번기, 논에 물을 많이 대는 이 시즌이기 때문에 물도 안 오지만 또 물이 필요로 해서 또 대형 호수나 강계에서 물을 빼서 논에다가 물을 많이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물고기에게. 사람으로 치면 이제 자기 집에 불이 나는 거하고 비슷하죠. 예. 굉장히 큰 위기인데, 물고기에게는. 그래도 대규모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물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얕은 곳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빠지진 않아요. 특히 갑자기 뭐 1, 2m, 뭐 2, 3m 이렇게 빼는 그런 곳에서는 물고기가 붙을 곳이 없으니까 빨리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20cm, 30cm 그 정도 빠지는 거는 베스가 크게 빠지진 않아요. 조금씩 단계적으로 물러납니다. 최대한 자기가 그 좋아하는 스트럭처 거기에 오랫동안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활성도는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배수기는 활성도가 확실히 낮아지지만 그래도 그 바싹 붙어 있는 스트럭처에 자극적인 루어, 시끄럽거나 자극적이거나 이런 루어를 넣으면 반사적으로 입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얕은 곳을 공략할 때 자극적이고 루어, 시끄럽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죠. 갈수기 때 지금 제가 요란하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루어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루어 중에 최고봉이 바로 이 버즈베이트입니다. 버즈베이트 이름 그대로 시끄러운 루어입니다. 이 루어는 첫 번째도, 이 루어의 생명은 첫 번째도 소리, 두 번째도 소리, 세 번째도 소리입니다. 즉 파동이나 물속에서 파동이나 이런 물속에서 내는 자극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순수하게 소리로만 베스를 유혹하는 그런 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곳, 스트럭처에 붙어 있는 웬만한 루어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베스에게 자극적인 모습을 자극적인 소리를 보여줌으로써 반사적인 입질을 주로 유도하게끔 하는 루어입니다. 뭐 별다른 액션법은 없습니다. 일단 소리가 나게끔 하면 되는 건데, 가라앉으니까 던진 다음에 그냥 감기만 하면 됩니다. 표층에서. 그러면 얕은 곳에 나와 있던 베스가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라라락 크래크하고 블레이드가 프롭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만 나게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루어죠.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퉁불퉁 낙타의 혹처럼 막 올라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가 준설, 예전에 그 준설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움풍 막 패이고 올라오고 막, 그렇죠. 지형이 굉장히 복잡한데 평균적으로 수심은 약 한 1m에서 2m, 3m 그 사이입니다. 별로 깊지가 않아요, 여기는 다. 근데 물론 푹 꺼져 있는 곳은 꽤 깊은 곳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타버터를 칠 수 있는 수심 약 한 1m에서 2m가 딱 됩니다. 적당하죠. 가장 빠르게 체크를 해 나갈 수 있는 루어가 바로 버즈베이트입니다. 그냥 던지면서 가면 돼요. 바로 체크가 됩니다. 버즈베이트가 일단 소리가 생명이긴 한데, 이 소리 생명인 거를 조용한 야간 낚시 때 쓰면 고기 쫓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써야 되겠다, 욕 들어먹어도 써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쓰시고,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실제로 고기를 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쫓는 경우도 있고 안 쫓는 경우도 있겠죠. 굉장히 얕은 곳에 고기들이 포진해 있을 때는 쫓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물었을 때 푸닥탁 푸닥탁 하고 끌어오는 이 소리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예민한 베스들에게는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루어 사용은 개인의 자유니까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네. 왔습니다. 힘 좋네요. 자, 버즈베이트를 공격한 장성호 베스. 자, 장성호 베스 또 버즈베이트에 나왔는데요. 팁을 하나 드리면, 저희 그 피싱로우 99.9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신 분도 계실 텐데, 훅이 두 개죠. 이 메인 훅과 보조 훅이 두 개입니다. 트레일러 훅이라고 하는데 뭐 스피너베이트나 이런 곳에서도 즐겨 사용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너베이트에는 안 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버즈베이트 때는 꼭 씁니다. 왜냐? 버즈베이트는 일단은 그 물 밖을 시끄럽게 가면서 자극적인 모습을 표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때리는 그러한 입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루어고 움직이는 베스가 와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확한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챔질 했을 때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꼭 트레일러 훅을 저는 달아줍니다. 그리고 밑에 뭐가 있나요? 웜이 하나 달려있죠. 잘려 있습니다. 솔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웜,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웜이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뒤에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해주면 8분의 3이라든지 2분의 1 버즈베이트를 쓰더라도 그 평소의 비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날아가게 해줍니다. 무게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더 잘 날아가게 해주고, 이 저항 때문에 빨리는 또 가라앉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레일러 웜, 특히 솔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웜을 사용하시면 버즈베이트 운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바람이 여기로 불어오고 여기는 이제 조금 잔잔합니다. 바람이 이 정도 너울이 살랑살랑 불 때는 버즈베이트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는데, 좀 이렇게 너울이 많이 지지 않거나 장판 같은 그런 곳에서는 스틱 베이트나 포퍼 같은 것들이 유리하거든요. 스틱 베이트를 한번 던져 볼게요. 최대한 멀리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왔어. 와,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는. 힘 좋네요.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베스네. 오케이. 자, 스틱 베이트에 나온 장성호 베스입니다. 자, 스틱 베이트 역시나 장성호 베스가 반겨주네요. 제가 사용한 스틱 베이트가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스틱 베이트입니다. 굉장히 이런 시끄러운 스틱 베이트를 가지고 얕은 곳을 공략을 했는데, 역시나 베스가 굉장히 강하게 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얕은 곳에
물이 빠지지만 남아있는 베스들이 있다. 굉장히 잡아내긴 까다롭지만 시끄럽고 자극적인 루어로 공략을 하면 우악스럽게 때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성호의 빅베스. 자, 이렇게 물이 빠지는 갈수기에 얕은 곳을 타버터로 지금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들이 반응을 해주는데, 이런 곳이 특징이 물이 빠지면서도 그 물속에 얕은 어떠한 스트럭처, 거기에 지금 의존하고 거기에 붙어서 사는 베스들이 많다 보니까 한 마리를 잡더라도 연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심이 얕고 고기들이 경계심이 높기 때문에 한두 마리 잡아서 포덕포덕 해버리면 고기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라인을 타고 걸어가면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장타가 유리한 면이 많죠. 한 군데 핀포인트도 좋지만 이 얕은 곳에서는 그런 핀포인트가 여러 마디가 나온 핀포인트가 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치고 그리고 친 만큼 걸어가서 또 그 라인 치고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이 스틱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로 뻗은 타버터는 다 스틱 베이트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에 담궜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 넣었을 때 요렇게 각도를, 이 정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물을 스무스하게 밀면서 나오는 그러한 타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물 위에 떴을 때 요렇게 떠 있는 거는 워킹 더독, 좌우로 흔드는 그런 액션에 특화되어 있는 스틱 베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또 완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렇게 떠 있는 타버터가 있습니다. 뿅 날아가서 물속에서 이렇게 떠 있는다고. 이런 거는 물 위를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타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로 워킹 도독을 하면서 물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러한 스틱 베이트인데요. 즉, 이 물에 떠 있는 모습, 이 안에 들어있는 부력에 따라서 타버터 스틱 베이트도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버터 부악 하고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귀하게 받은 입질인데 어떻게 채야 됩니까? 뭐 얼떨결에 물고 가서 뭐 챘는데 잡혔습니다. 뭐 어떻게 뭐 하나 둘 셋 세고 챘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버터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퍽 하고 저기서 했어요. 이 퍽 했을 때 이 낚싯대가 휘어질 때, 즉 내가 닫고 있는 이 낚싯대에 이 물고기의 무게감과 움직임이 느껴지면 채면 됩니다. 푹 했는데 하나 둘, 이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놔두는 경우도 있고 푹 치자마자 바로 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낚싯대에 움직이는 타버터를 먹은 물고기의 무게감, 움직임이 느껴질 때입니다. 대부분 이 타이밍을 못 잡으셔가지고 못 잡았어, 아니면 타버터가 목구멍에 들어가서 굉장히 피가 많이 났어,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요 정도 그 무게감만 느껴지는 그 요령만 찾으시면 타버터 챔질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지금 물이 빠져 있는 장성호에서 타버터 낚시를 오늘 해봤습니다. 장성호 정말 갈수기죠. 지금 배수기 갈수기라 낚시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만큼 정도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바로 얕은 스트럭처에도 아직까지 베스가 빠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그 믿음, 확신,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 위에 시끄럽고 자극적인 루어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만 입질하던 베스들이 굉장히 우악스럽게 입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번 갈수기 때는 낚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왔어!